근데 이 내장 지방은 정말 저희가 해부학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우리 곱창 같은 거기에 저런 커튼처럼 노랗게 차사삭 해서 잔뜩 끼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뭘 만드냐? 염증을 만들어요. 이 염증 자체가 세포나 이런 것들을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DNA가 결국 파괴됐다가 뭐냐면 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곧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해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새해 소망.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25년 소망을 다들 또 빌리겠죠. 네, 맞아요. 뭐 말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새해 소망이 항상 들어가는 게 다이어트죠. 맞습니다. 모두에게 해결되지 않는 난제. 맞아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또 새해 목표가 돼서 오늘 또 전문 분야 네네네. 원장님 전문 분야 다이어트. 실제로 또 본인도 다이어트를 크게 하셨다고. 네, 맞아요. 네, 저도... 혹시 뭐 이렇게 너무 날씬하시고 또 뭔가 딱 운동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몸무게가 어느 정도나 나가셨던? 저는 소화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날씬해졌던 적이 없었어요. 날씬했던 적이 없어서 네. 만약에 뭐 초등학교에서 몸무게 잰다 그러면 네. 초고도 비만들은 이렇게 방송에서 부르거든요. 뭐 몇 반 누구 와라 이러면 이제 쫓아가서 뭐 먹지 마라 운동해라 막 교육받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계속 소화비만이었고요. 초등학교 뭐 6학년 때쯤 몇 킬로 정도 나가셨는데? 제가 그때가 80kg가 넘었어요. 제가 키가 170인데 제 170. 거의 초등학교 때 지금 키 정도가 됐었어요. 거의 뭐 덤벼 드는 애들은 없었겠는데 거의. 제가 뭐 아무래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빨리 크잖아요. 빨리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명 빼고는 네. 제가 저희 전교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덩치도. 야, 저랑 완전 반대네. 저 초등학교 때는 뭐 키는 지금도 크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몸무게도 진짜 작았거든요. 옛날만 해도 그 이름 순으로 보통 맞아요, 앉았잖아요. 맞아요. 번호도. 맞아요. 그래서 김돈이다 보니까 한 4번인데 또 키도 너무 작아서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40kg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0kg. 제가 한 2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절대 까불지 않았을 것 같은. 자, 그래서 80kg 넘어서 어디까지 갔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뭐 100kg, 뭐 90kg, 100kg 쭉쭉쭉 하다 보니까 제가 딱 체중이 올랐는데 이 세 자리로 딱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러면 체중을 재지 않겠다. 하고 100kg를 언제 돌파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마 그게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하고 전 사실 사수생이거든요. 첫 번째 수능을 잘 못 봤을 때 그때가 한 100kg가 넘었어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그 당시에 몇 킬로까지 뺐고 지금은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니까 원장님 맞아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나 원래 여성한테 물어본 건 실례지만 아닙니다. 저는 제 뭐 인스타나 다 공개를 하는데요. 저는 우선은 이제 최고 많이 뺐을 때는 한 45kg? 46kg까지 뺐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다양하게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굶기도 해보고 뭐 절식부터 뭐 다양한 걸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대회도 쪘었어요. 그때 체중이 그때는 한 54kg? 야, 키 170, 54kg면 진짜 마른 편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여자분들 그냥 뭐 가벼우신 분들? 그러니까 제 키에 뭐 적정 체중 표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찾아보고 왔는데 한 60kg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kg, 저도 그래서 평소에 몸무게는 한 63kg? 그리고 저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방세포수가 남들보다 많기 때문에 좀 잘 먹는다 하면은 뭐 65kg.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 그럼 60kg.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청소년기에 아무래도 뭐 소화비만이나 이렇게 비만이 되면은 지방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지방 세포 수도 분열하면서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살이 쪘다 하면은 지방 세포는 분열하지 않고 지방의 크기만 커져요. 그래서 소화비만이 뭐 다이어트 할 때 다른 분들보다 살이 잘 안 빠지기도 하고 잘 찐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바로 지방 세포 수 자체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계속 소화비만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방 세포수가 200개 정도인데 갑자기 저랑 똑같은 사람이 그냥 날씬했다가 내가 이제 뭐 갱년기나 뭘 지나면서 살이 찌셨다 하면은 키로수가 지금 똑같아도 세포수 자체가 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잘 먹게 되면 이제 세포수가 100개이신 분들은 100개만 커지지만 전 200개가 커지는 거잖아요. 금방 살찔 체질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뭐 요요나 관리를 안 됐을 때는 살도 금방 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찔 가능성도 있죠.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 있잖아요. 내 항상성이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아무리 살쪄도 저는 아무리 찌려고 해도 안 쪄요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맞아. 그런 게 항상성인데요. 그 항상성이 잘 지켜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살이 조금 더 뭐 찌려고 해도 조금 쪘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항상성이 아무래도 높게
측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도 더 선이 더 넘을 수도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뭘까? 아니 제가 친구들이 너무 다정한 친구들만 있어서 그냥 제가 그렇게 뚱뚱하다 생각을 못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사실 맞아요. 이름, 몸무게 막 맞아요. 보여지는 걸로 막 놀려서 저도 뭐 놀림 진짜 많이 받아서. 맞아. 초등학교 때는 뭐 슈퍼뚱땡이, 뭐 아. 나라라 돈가스 이렇게 아. 놀렸지만 이제 고등학교 되고 하면 네. 어느 정도로 저도 고등학교가 제가 자퇴를 하긴 했는데 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좀 개성을 좀 존중해 준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대전과학고를 자퇴를 했는데 과거 출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착해서 네. 나 종민이 통통하지 뭐 튼튼하지 이렇게 해줬다가 재수학을 딱 하면서 다들 쟤 뚱뚱하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 빼야 되는구나. 이게 처음에 정말 어느 정도면 허리가 40인치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운동하시다가 운동 안 하시면서 살이 막 찌셨는데 저희 아빠가 100kg가 넘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 집안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대식가예요. 대식가들이고. 그래서 무조건 어릴 때는 저희가 가족이 넷인데 네. 아빠가 닭을 4마리씩 사오셨어요. 1인 1닭. 라면을 몇 개까지 드실 수 있죠, 원장님? 라면이요? 인생에서 먹어본 거 한 번 아니, 먹었을 때. 라면은 이제 지금도 저는 항상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조절을 하는 거여서 지금도 뭐 4-5봉은 먹지 않을까요? 대식가시구나. 항상 그래서 막 친구들이 뭐 하면 나 라면 한 봉지 다 먹었어 이런 얘기할 때 라면은 한 봉지 반 말아서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긴 의사 하는데 중에 먹방 유튜버 없지 않나요? 그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먹방 네. 유튜버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저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아니면 제가 100kg가 다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친구들은 착해서 괜찮았지만 학원 갔더니 이제 뭔가 각성을 하게 된 거죠. 그쵸. 뒷말을 듣고. 그쵸. 그리고 뭘 했길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모르죠.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서 무조건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선은 이제 재수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하루에 8시간씩 걷고 만약에 8시간 붙여 못 걸으면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트레이드밀을 걸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단도 그때 유행했던 식단들 되게 많았어요. 원푸드다. 와, 막 유행했죠. 뭐. 뭐 포도 다이어트다, 원푸드 다이어트다, 아니면은 뭐 그때 뭐 디톡스 다이어트다 그런 유행했던 다이어트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되게 절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엉뚱한 걸 절식을 많이 했어서 그 당시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뭐 매운 게 살 잘 빠진다. 그러면 떡볶이로 다이어트를 막 하고 한 달 내내 떡볶이를 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떡볶이는 사실 당장 끊어야 될 다이어트 음식 중에 하나예요. 다이어트 한다면 무조건 끊어야 될 음식인데 그 이유가 빨개서가 아니고 빨갛기 때문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떡은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어묵도 탄수화물과 거기다 튀긴 거니까 기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장 끊어야 되는데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아니 뭐 과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도 예전에 먹었던 음식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나름 줄여 먹었다는 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더 많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서 원푸드 다이어트가 효과가 좋다기보다 음식 자체를 평소보다 적게 먹으니까 사실 뭘 먹었어도 살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게 옳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닌.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고구마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어서 탄수화물을 아껴서 조금씩 먹었던 다이어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정말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재수할 때 처음 시작했던 다이어트에 한 100kg에서 80kg 정도까지만 빼서 나름 날씬하다 하면서 재수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공부를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던 다이어트는 제가 근손실도 만들었고 그냥 살만 조금 빠졌나가 보다는 사실 근육을 많이 없앴던 다이어트이기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90kg가 넘게 쪘었어요. 이제 그 삼수할 때는 조금은 똑똑하게 다이어트를 할까 해서 공부를 좀 했더니 식사 양도 좀 줄이는 대신에 뭐 단백질 이런 거 좀 챙겨 먹어라 해서 식단을 좀 같이 했더니 한 3개월에 그때 당시가 제가 90 몇 킬로에서 한 55kg까지 살을 뺐었죠. 주제가 다이어트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또 사람들이 듣게 만드는 동기부여도 중요하니까 100kg 인생을 살아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60kg 초반에 아주 건강하신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시선이 얼만큼 다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더 정확한 거는 뭐 여자들의 시선도 있겠지만 남자들의 시선도 다를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진짜 그 미녀는 괴로워 영화 아세요? 봤죠. 김하중님 나오는 게 여기서 세대가 딱 드러나네요. 원장님이 나이가 그렇게 젊지
젊진 않다. 정말 옛날 영화인데 그거. 네, 근데 그게 되게 현실 고증이 어느 정도는 됐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뭐 꼭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제가 만약 옷가게를 들어가요. 그러면 다들 점원들이 사이즈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먼저 한다던가. 근데 제가 제 옷을 사러 간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선물로 누군가의 뭐 저희 엄마나 친구의 선물을 사러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약간 뭔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옷 쇼핑을 잘 안 해요. 왜? 왜냐면은 지금 몸이 좋으시잖아요. 그렇긴 하더라도 막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시선들이 너무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막 약간의 트라우마 따라다니면서 같은. 골라주고 뭐 하면 마음이 부담이 돼서 못 사겠더라고요. 그럼 옷을 어디서 사요? 그럼 저는 그냥 온라인 쇼핑하고 제가 막 그런 뭐 갖고 싶은 거가 많이 없어서 그냥 간단한 것들은 이제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다.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일들도 많았는데 예전에 제가 아무래도 사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재수를 처음 들어갈 때는 막 제가 기침만 해도 쟤는 뭐 우리 방해하려고 저렇게 기침을 하나 보다. 근데 제가 아픈 게 누굴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클 때는. 네, 그래서 되게 억울했는데 만약에 제가 삼수 때 한 55kg로 막 재수 삼수를 했을 때는 제가 기침을 하면 위에 이렇게 꿀물이랑 남자들이 막 이런 꿀물이랑 막 편지로 아프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얘기해 주셔서 그 체중 100kg 나갈 때랑 그 이후에 이제 감량하고 한 다음에 남성들의 그 고백이나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좀 큰가요? 네, 따스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따스한 세상이 이렇게 따스했구나 했던 생각을. 여러분 세상은 참 따뜻한 말은 TV에 많지만 세상 현실은 좀 냉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어제 본인의 하루를 반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의 방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도 정확한데 그 목표를 할 때 만약에 나는 저 앞에를 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뛰셔야 되는데 뒤로 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은 요즘 너무 정보의 범람 시대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나 알고 싶은 부분만 딱 공부를 하고 그 방향을 떴는데 그게 나랑 맞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의 경우가 그래서 많이 다이어트를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살찌게 하는 최악의 습관은 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잘못된 다이어트 식품군을 계속 먹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다이어트 식품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구마.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따뜻한 고구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막 사서 드시는데요.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잖아요. 아니, 저희 엄마가 진짜 날씬하셨고 저희 엄마는 뭐 태어나셔서 뚱뚱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인데 갱년기를 지나고 한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너무 막 허리가 한 38인치까지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뭐가 있었어 했더니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한 박스를 사셔서 에어프라이기가 요즘에 보급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물에 찌고 뭘 쪄도 맛이 없는데 에어프라이기에 탁 찌면 달달한 군고구마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솥을 이렇게 지금 군고구마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2-3개 먹고 우유랑 막 드신 다음에 그러면은 또 배가 안 고파요. 뭐 점심이 나올 때는 그냥 식사 대충 뭐 밥 몇 숟갈 드시고 건너뛰시고 그럼 배고프시니까 중간중간에 고구마를 그렇게 하루 종일 하루에 막 10개씩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보면은 근데 사실 고구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식이섬유도 많고요. 이제 우리가 혈당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먹었을 때 당을 확 올리는 그런 지수가 감자나 흰밥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얘네들이 어떻게 조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고구마는 사실 똑같은 고구마여도 맛이 좀 덜하잖아요. 그 다음에 삶아도 조금 맛있어졌지만 덜하잖아요. 구웠어요? 그럼 더 맛있잖아요. 그럼 혈당 지수가 거의 생고구마는 55 정도면 거의 군고구마는 90 정도로 엄청 높아지고요. 찐 거보다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찐 거, 삶은 거는 한 70 정도로 요거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내 입이 정확한 거예요. 달달할수록 무조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고구마를 드시면서 단백질은 배부르다고 안 드시거나 꼭 필요한 식이섬유인 야채나 이런 것들을 안 드시면서 고구마만 많이 이거 다이어트 식품이야 하고 많이 드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목표는 정확했지만 요거를 갖고 반대로 뛰신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그 밖에도 요즘에 뭐 불규칙한 생활 패턴 현대인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규칙한 식사로 또 이어지고 또 바쁘다 보니까 빨리 먹게 되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비만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살이 잘 빠진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잠을 잘 자면 살이 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한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을 모아다가 한 4시간씩만 재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자나 이런 가공식품들을 막 보여줬더니 보상 중추가 엄청 맑게 뛰는 거예요. 막 먹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이분들을 충분히 재워서 다시 그걸 보여줬더니 별 그런 마음이 없는지 보상 중추가 그만큼 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내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충동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보면 전날 야근했어요, 늦게까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멍하죠. 그러니까 나 당 떨어지나 봐, 일은 해야 되고 하면은 단 음료수 뭐 나 아메리카노 한 잔 할 것도 라떼나 뭐 까라멜 마키아토나 요렇게 시키게 돼요. 저만 하더라도 집중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더 잠을 적게 잘수록 더 많이 먹었다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식이 조절, 그러니까 식사에 대한 음식에 대한 충동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칼로리나 이런 것들도 적게 먹었다 한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수면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음식 충동에 대한 것도 있지만 잠을 많이 자면 그만큼 살이 더 빠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적게 잤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우리 코티솔이라는 게 잠을 적게 잔 걸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코티솔로 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 뭐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통증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와서 저 스테로이드 놔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스테로이드 맞으면 살찐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코티솔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생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뱃살이 안 빠져요. 내장 지방이나 이렇게 지방이 붙기 때문에 살이 순환이 안 되고 해서 더 안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잠을 안 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지방을 더 저장한다. 살이 안 빠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권장 수면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6시간 반 이상은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빨리 먹는 식습관과 스마트폰은요? 빨리 먹는 식습관도요. 아무래도 안 좋을 수 있는 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뭐 위고비도 물어보시잖아요. 그 위고비가 결국 뭐냐면 우리 GLP-1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이제 배부르다, 식이 조절을 해주고 식탐이나 이런 것들을 눌러주는 호르몬인데요. 그런 호르몬이 식사를 너무 빠르게 하면 그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 차가 좀 있어요. 왜냐면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3분의 2 정도가 차야 그 버튼이 눌러지면 3분의 2 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이 눌러지면서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호르몬 체계가 발현이 되는데요. 근데 위가 아직 3분의 2까지 차지 않았는데 빨리 먹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그 속도 상관없이 빨리 차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요 발현되는 속도가요. 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15분 후, 혹은 뭐 연구마다 다른데 20분 후부터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고 해서 우리 식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시간차가 빨리 먹으면 저도 빨리 먹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1분 만에 아니면 5분 만에 밥 다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5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대식가가 아니시죠? 많이 먹습니다. 대식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먹어서 저도 올해 몸무게가 키가 크지 않은데 170인데 83까지 갔다가 13kg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빼신 좀 것 빠진 같아서 상태예요. 매일 러닝을 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대식가 분들이나 빨리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도 막 음식을 빨리 먹고 앉아있을 때는 모르는데 한참 먹고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사를 아무래도 빨리 하면은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빨리 먹어요. 근데 많이 안 먹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빨리 먹는데 많이 안 먹는다. 예를 들면 시킨 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걸 빨리 먹었어요. 일하는데 바빠서. 근데 더 먹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거 빨리 먹으면 더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 얘기해 주셨는데
양이 똑같아요. 양이 똑같으면 들어온 칼로리가 똑같긴 한데요. 네. 이제 반대로 그런 걸 수 있어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내가 빨리 먹게 되면 음식의 흡수가 빨리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당류처럼 흡수가 빨리 되는 걸 빨리 먹었으면 우리가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정말 빠르게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뭐 1시간을 같은 양을 먹었다 하면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나 이런 게 좀 더 완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음식에 같은 양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면은 도움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빨리 먹는 거를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보통 회사의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나가자마자 먹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야 되지. 내려가야 엘리베이터도 다 밀리는 타임이잖아요. 다 맞아요. 가서 줄 서고 먹고 하고 하면 뭐 사실은 1시간이 뚝딱 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먹어야 또 와서 빨리 쉬기도 하고 좀 자유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얘기하셨는데도 스마트폰도 우리 넷플릭스 보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정말 저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틀어놓고 먹으면서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를 다른 걸 집중하다 보면은 식사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영화를 보러 갔는데 팝콘을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좀 저도 그런 충동에 가끔은 질 때도 있는데 조그마한 팝콘이 얼마. 근데 500원만 추가하면 엄청 큰 팝콘 주잖아요. 뭔가 그게 가성비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 그게 내 몸이 더 안 좋은 건데. 맞아요. 막 콜라도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큰 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다면서 이거 끝나고 남겨서 와서 나눠서 먹어야지 하면서 저도 큰 걸 사는데 결국은 영화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통 다 비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음식에 집중하지 못하면 음식에 집중해서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연구들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먹는 사람과 그냥 일반 식사를 먹었던 똑같은 양을 먹었던 사람들 비교했을 때 우선은 게임을 하면서 먹었던 분들의 양이 훨씬 간식이나 이런 섭취량이 훨씬 많았다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을 나를 위해서 잘 차려놓고 그때는 이제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음미하면서 그 시간을 잘 즐겨보자. 그러면은 내 먹는 시간도 의미 있어지고 나를 위해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음식의 양도 좀 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풀 이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저는 오마카세를 좋아하거든요. 자주 못 가지만 왜 좋아하냐면 어쨌든 그 오마카세가 나오는 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뭐 소고기도 뭐도 이런 거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 유튜브 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맨날 저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거기 뭐 물론 건강식을 먹긴 하죠. 샐러드 같은 거 근데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끼니 때우는 느낌이고. 자, 그럼 이런 비만,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만성 질환은 뭐고, 제가 알기로 한국의 사망률 1위는 암으로 알고 있는데, 비만이 암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비만한 사람들이 다 암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비만은요, 염증을 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면요, 우리가 살이 쪘다 하면은, 우리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 모두를 다 얘기하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만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살찌면 여기만 나와요. 그냥 여기가 좀 쪘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만 막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술 좋아하시죠. 달달한 걸 좋아하시거나 술을 좋아하시거나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내장지방이 많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장지방은 정말 저희가 해부학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은 정말 그 우리 곱창 같은 거기에 저런 커튼처럼 노랗게 차차삭 해서 잔뜩 끼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뭘 만드냐? 염증을 만들어요. 이렇게 살이 쪘던 게 염증을 만들면 비만도 되고 비만이 되면 염증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돌게 되면요. 네, 근데 이 염증은 어떻게 되냐? 이 염증 자체가 세포나 이런 것들을 변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이 찌면요. 아무래도 몸도 둔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상 스트레스 호르몬의 코티솔의 노출이 더 많이 됐던 분들이 비만이 되기도 하고요. 비만이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상 코티솔이 더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코티솔 분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도 우리가 요즘에 뭐 항산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서 우리 세포의 DNA나 이런 것들을 파괴시켜요. 근데 이 DNA가 결국 파괴됐다가 뭐냐면 우리 나쁜 세포들을 만드는 즉 나쁜 세포인 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만 같은 것들을 좀 극복한다 하면은 건강한 방향으로 극복이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예방하진 못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암들은 좀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늘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유행했던 거 말고요. 최근에 뭐 올해, 최근 2, 3년 내에 유행한 다이어트 중에서 뭔가 잘못된 오해나 착각이나 뭐 허와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뭐 디톡스를 이제 어떤 특정 뭐 음료 맞아, 같은 맞아. 것만 먹으면서 뭐 레몬물만 먹으면서 뭐 5일, 7일 뭐 며칠 동안 하는 디톡스 다이어트. 근데 일반적으로 네. 레몬물을 드시면 단식을 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식이 길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레몬물이 뭐 식욕도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단식을 하시는데 좀 더 편해지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장기간 공복 상태, 장기간 우리가 단식 상태가 된다면 네. 우리가 근손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근육은 아무래도 지방을 태우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만들려고 해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잃기라도 했다 하면은 저 원장님 한 일주일 레몬물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 5kg 막 빠졌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수분이 빠지거나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빠진 거예요. 이제 근육은 소실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부족하면 근육을 우리가 태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근육의 양이 요만큼 지방의 양 요만큼이었다면은 일주일간 그 다이어트로 인해서 근육은 더 줄고 지방은 조금 요만큼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살 빠졌어 하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다 보면은 근육은 안 자는데 지방 다시 자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레몬물 다이어트에서 일주일 정도 빼놓은 거에 이상으로 찝니다. 그래서 막 다이어트를 할수록 요요가 무섭다. 네. 다이어트를 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요런 어쨌든 단식이 길어지는 다이어트들이 좀 잘못된 다이어트 중 하나지 않을까 그 중에 싶어요. 하나가 디톡스. 네네네. 근데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위고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위고비 같은 다이어트 치료제가 많이 나왔죠.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치료제 지금 정확히 어떤 것들 대표적으로 있고 요거 정말 효과가 있는지랑 제가 알고 있기로 건강기능식품은 이 사실 엄청난 크게 몸에 도움이 안 되지만 크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인 걸로 알는데 맞아요. 약이라는 거는 엄청난 플러스가 있지만 무조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마이너스 부작용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약이 되는 뭐 이런 식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네. 올해는 정말 올해의 다이어트 핫드럭이라고 한다고 네. 하면 아무래도 위고비를 빼놓을 수가 그렇죠. 없죠. 근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삭센다랑도 비슷한 원리긴 한데요. 네. 근데 위고비나 삭센다 이런 주사제들은 어떤 거냐?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뇨가 걸린다 하면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데 이 인슐린을 직접 놓기보다는 인슐린을 자극하는 거를 넣어주면 이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당뇨가 치료가 된다. 네. 이런 원리로 개발된 약입니다. 네. 그래서 성분은 GLP-1이라는 건데요. 이것들은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식욕 억제를 해서 뭐 배가 잘 부르게도 하고 그리고 뭐 우리 뇌에 작용을 해서 그만 먹어 하는 이런 중추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 식욕 억제에 대해서도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다 아무래도 당뇨약이 되기 때문에 혈당 같은 것들을 많이 출렁이지 않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사제들이 나왔는데 삭센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되게 인기가 많아서 삭센다를 구할 수가 초반에 없었어요. 근데 삭센다의 단점은 매일매일 주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네,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면 일주일 동안 효과가 가니까 내가 내 배에 매일매일 주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즘에도 보면은 선호하면서 처방을 많이 받아가세요. 근데 효과를 보면요. 위고비가 왜 유명해졌냐면 킴 카다시안 일론 머스크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한 뭐 15kg, 20kg 뺐다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실제로 장기적 연구를 봤을 때는요. 한 정말 내 체중의 15에서 20% 정도가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바쁘신 대표님들도 매번 주사를 못해서 실패하셨다고 하셨던 분들도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살이 한 달이면은 뭐 2, 3kg를 빼서 오시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 원리가 밥을 못 먹게 그러니까 식사 양을 줄이게 하는 그렇죠. 결국 식욕 억제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밥이나 이런 거 배 안 고파서 안 먹었어요 하면 굶는 다이어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요요가 많이 왔다. 근손실이 많이 왔다. 이런 경우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를 하시더라도 식단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근손실도 없고 더 빠른 시간 단기간 내에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욕을 잘 통제하시는 분은 위고비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식욕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식욕을 맞아요.
멈출 수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은 뭐 요즘엔 너무 배달, 뭐 야식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데 요 식욕 어떻게 줄일 수 있죠?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배고프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식사 끼니 때 정말 잘 드셔야 되는데요. 내 몸에 영양소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이제 절식이나 굶는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하루 종일 뭘 조금 먹고 있는 거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이게 작다고 살이 안 찌거나 열량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요 작은 초콜릿 하나, 뭐 작은 과자 하나가 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살을 더 많이 찌게 할 수 있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게 잘 드셔야 이 식욕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당류들 있어요. 네.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몸에 급격한 저혈당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급격한 저혈당이 꼭 당뇨 환자들한테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설탕 중독인 분들도 이 급격한 저혈당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겪냐면요. 우리 탄수화물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작은 게 단당류, 그리고 중간 크기가 다당류, 그리고 아주 커다란 게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단당류들이 몸에 딱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서 아예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되게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물 같은 것들이 흐른다. 그러면은 이런 작은 실피치도 잘 통과해요. 근데 이런 혈관에 그 스타벅스의 찐득한 시럽이 흐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찐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단당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피는 시럽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럽을 우리 곳곳에 보냈을 때 뭐 뇌가 막히면 뇌경색, 아니면 심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빠르게 들어온 단당류들을 이제 흡수를 해서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게 제일 편하냐?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창고나 이런 것들 간으로 들어가려면 뭐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는 근육도 한정적인데 우리 지방은 어디든 턱턱 저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당류들이 많이 먹었을 때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급격해지면서 급격하게 따라왔던 인슐린 때문에 급격한 저혈당이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를 막 단 거 먹었는데도 조금 일하다 보면 어지러워. 나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막 불안하거나 막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게 설탕 중독인 분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단 거 또 먹고 회사에 뭐 이렇게 팬트 간식 코너? 간식 코너 있잖아요.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죠. 네, 근데 뭐. 거기 그 매니아 분들은 책상에 이렇게 무슨 그 사탕 껍질이 저희 직원들도 있는데 그 사탕 껍질이 한 개만 있는 분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뭐 4개 있으면 다음에 또 오후에 가 있으면 10개씩 있고 그런 게 바로 저혈당을 계속 돌리는데 그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허기짐 그리고 불안감을 만듭니다. 이런 단당류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게 우리 빡, 떡, 면 이렇게 하얀색 것들, 그 밀가루 음식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설탕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름은 설탕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설탕인 것들이 있어요. 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실은 저런 뭐 좋은 뭐 유기농 이런 것 중에 써 있는 것 중에 원당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원당도 사실은 갈색 설탕이에요. 그리고 뭐 꿀, 그리고 뭐 메이플 시럽 이런 것들도 사실 설탕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요. 가장 최악이 바로 액상과당.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단당류 중에 하나. 액상가당이면 주로 어떤 것들이 해당되죠? 그렇죠. 우리가 달달한 음료수들에 정말 많이 들어있고요. 뭐 과실음료라고 써있지만 100% 착즙이 아니고 대부분 첨가가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